머리 안에 뭐가 생겼는지 빨리 MRI를 찍어봐야 되겠다. 내가 이러다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석증 증상이 다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제 이석증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병이 흔하게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은평구 신사동의 신사호 이비인후과로 개원하고 있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박상호입니다. 이석은 눈에 보이는 그런 돌이 아니에요. 눈에 잘 안 보이는 먼지같이 작은 돌들인데, 그런 돌들이 이석기관이라는 곳에서 어지럼증을 조절하는 역할들을 잘 하고 있다가 제자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한번 떨어지게 되면 이제 몇백 개의 이석이 빠지게 되는데, 빠진 이석들이 고리관이라는 데로 엉뚱하게 들어가서 그 고리관 안에서 떠다니거나 아니면 신경에 붙어가지고 생기는 어지럼증이 이석증이라는 병인데, 이석증이 생길 수 있는 고리관이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6군데가 있어요. 그런 형태에 따라서 이석증 증상이 다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제 이석증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좀 병원을 좀 옮겨서 복잡한 이석증이 아닌지 이런 것들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긴 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석증 걸려서 온 환자들은 자기가 진짜 죽을 뻔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석증으로 돌아가시지는 않습니다. 이석증은 그런 사망률이 생기는 그런 병은 아니고요. 사망률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석이 있는 부분은 우리 귀가 바깥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귀가 있고 속귀가 있는데, 속귀는 우리 뇌랑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석은 그 속귀에 있기 때문에 귀를 파서 이석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어지럼증은 대부분 갑자기 생겨요. 그래서 자다가 어지러워서 깨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침에 일어날 때 갑자기 어지러운 경우들도 있고, 이비인후과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어지러움증이 있으면서 눈에 보이는 게 2개로 보인다든가, 말하는 게 둔해진다든가, 마비가 되는 느낌이 들거나, 보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힘들어진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비인후과 질환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없이 어지러움증이 생겨 있다 그러면은 이비인후과 질환이 가장 흔하기 때문에 이비인후과로 오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 가지 신경학적 증상 같은 게 없다고 하면은 이비인후과로 진료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지럼증은 내과적인 질환에 의해서 심장 질환이 있을 때도 어지러울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아는 빈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도 어지러울 수가 있고, 신경과 질환이라든가 신경외과 질환이 생겼을 때도 어지러울 수가 있지만, 한 70% 이상은 이비인후과 귀질환, 귀 안에 있는 달팽이관, 고리관, 전정기관, 이석기관 이런 데 문제가 생겨서 어지러움증이 생기는 게 제일 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석증이라는 어지럼증 같은 경우에는 많은 병원에서 전문적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잡하고 어려운 이석증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전문 장비 같은 것들을 사용해야지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어지럼증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비라든가 이런 수준 같은 것들은 병원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장비가 필요한 질환들은 병원을 좀 옮겨서 진단을 하시면 또 진단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희 이제 병원은 그 어지럼증 전문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에 있는 그런 어지럼증 진단 장비들이 거의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전문적인 어지럼증 진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안구 운동을 보는 안진 검사기 같은 것들이 있고요. 어지럼증 회로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그런 장비들도 필요할 수가 있고, 신경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생긴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장비들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석증이 생긴 부분하고 난청이 생기는 부분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이제 난청은 달팽이관 안에 생기는 병이고, 이석은 이석기관에 있던 이석이 빠져서 이제 고리관이라는 데로 들어가서 이제 생기는 어지럼증이기 때문에 부위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석증이 난청이랑은 크게 상관이 있지는 않는데, 이석증이 있는 분들은 귀가 좀 먹먹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간혹 있고요. 그 다음에 한 30% 정도에서는 귀에서 소리가 난다는 분들이 있는데, 이석증이 좋아지면 그런 이명들은 또 대부분 같이 소실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석증이 이제 어떤 분들은 거꾸리 운동이라든가 머리를 많이 움직이는 운동 같은 것들을 한 후에 생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은 일단 치료가 잘 되고, 또 이제 그런 운동들을 하면서 또 생기고 자꾸 반복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운동을 좀 제한하라고 하고요. 비타민 D 호르몬 같은 것들을 충분한 수치로 유지를 시켜 놓으면 재발하는 데 또 방지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운동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근데 말씀드렸듯이 어떤 운동 후에 계속 이석증이 재발하시는 분들은 좀 본인한테 안 맞을 수 있어서 제한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이석증이 있다고 해서 모든 운동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치료가 끝나고 직후에는 머리를 많이 움직일 수 있는 뭐 줄넘기, 수영, 거꾸로 매달리는 요가, 필라테스 이런 것들은 일정 시간은 좀 제한하는 게 좋아요. 바로 하시지는 않고. 하지만 그 운동들을 계속 못 하시는 건 아닙니다. 되게 또 흔하게 생기는 어지럼증은 전정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어지럼증이에요. 전정 신경에 염증이 생기면서 어지럼증이 이제 심하게 생기는 경우들이 또 생길 수 있고요. 또 달팽이관 안에 소리를 전달하고 어지럼증을 조절하는 그런 내림프라는 액이 있는데 그 내림프 액이 갑자기 막 많아지고 이러면서 또 어지럼증이 생기는 또 메니에르 병이라는 병이 흔하게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이제 말초성 어지럼증이라고 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지럼증들도 있고 흔하게 나타나는 어지럼증 중에 두통이랑 연관돼서 이제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는데 두통이 생기고 두통 때문에 또 어지럼증이 생기고 어지럼증이 또 두통을 유발하고 자꾸 돌아가면서 재발하는 그런 전정 편두통 이런 것들도 이비인후과에서 흔한 어지럼증의 원인입니다. 저는 그렇게 심하게 어지러운 적이 없는데 저희 이제 이비인후과 동료들도 이석증을 알아본 동료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동료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비인후과 의사고 이석증이 어떤 병인지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머리 안에 뭐가 생겼는지 빨리 MRI를 찍어봐야 되겠다. 내가 이러다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어지럼증들이 있지만 또 이비인후과에 생기는 어지럼증들은 또 아주 드라마틱하게 좀 치료만 잘 되면 잘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지럼증이 생겼고 아까 말씀드린 마비되는 느낌, 뭐 물체가 두 개를 보인다든가 보행이 좀 힘들다든가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 이비인후과의 진료를 잘 받으시고 빨리 쾌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사호 이비인후과 박상호 원장이었습니다.